자, 우리 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정평가위원회 위원 여러분,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참여구정팀 공무원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꿈 얘기입니다. 꿈.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은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때로는 막 가슴이 너무 설레어가지고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은평이요,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자치, 상생의 자치를 해나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걸 잘 해나가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요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실업자, 일자리, 이 보통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승자 독식, 이런 경제가 아니라 상생과 순환이 되는 그런 지역 경제,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의 문화,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혼자만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런 훌륭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제가 막 때로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제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있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있다면요, 저는 돈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몸으로 전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생의 자치 제가 말씀드렸죠. 자치는 지역 문제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갑과 을, 자연과 인간, 응암동과 녹본동이 갈등을 넘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에서 그걸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기, 2기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려운 조건에서 힘들게 쌓아오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은평을 만들고 그 사례가 전국으로 퍼져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평이 대한민국 상생의 자치수도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생의 자치수도 은평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대목에서는 박수가 나오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교육과 토론과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나눴고 그 지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에 불과합니다. 자, 첫 번째, 참여 예산은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한 참여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의 자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팍팍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로 단절된 삭막한 지역에 이웃들의 관계망으로 따뜻한 온기가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예산과 주민 참여 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민 제한 사업을 시설 개선 사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동체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잘 들어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활동에서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고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주민 주도성. 여태까지는 사실상은 행정이 계획을 주로 세우고 주민들은 거기에 나중에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정이랑 통보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위원회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행정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되 협력의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주민동원에서 거버넌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구청장님하고 일정하게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분과위원장님들, 또 지역회 위원장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함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참여 예산이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핵심은 세 가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주민 참여가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 제한 사업이 잘 숙성될 수 있게 숙성 과정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종 결정을 할 때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 사업들을 생각해보고 투표할 수 있게 수기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민들께서 주민 제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주민 제한 사업 설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생활상에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현실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또 사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컨설팅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사업을 숙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건 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관련된 분야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민들의 자치 역량,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거버넌스,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지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참여 예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요. 무조건 참가해라.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뜻이 있는 분들, 자발적인 분들이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존엄한 거니까요. 자, 주민들도 공무원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전시행정, 법규와 매뉴얼, 이걸 공무원들이 앞세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구조와 시스템이 주민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표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승진이 중요합니다. 그거에서 초혼한 공무원을 바라는 것은 너무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성과주의를 비판하고요. 그걸 힘들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구청장 도대체 뭐 했냐고 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현실에 분명히 우리가 발을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민 참여 활동하는데 돈이 나옵니까? 생계를 보장해 줍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의 그 시간과 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공무원들은 가져야 됩니다. 약간의 회의비, 운영비 이런 걸로는 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관계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자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100% 실현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절반이면 어떻고요? 20, 30%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 길을 또 이어가겠죠. 제가 항상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품고 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위원님들도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무슨 질문이냐면요, 나를 빛낼 것인가, 그들을 빛낼 것인가, 나를 빛낼 것인가, 주민들을 빛낼 것인가. 주민들을 빛내야 그분들이 그 성취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빛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빛날 수 있게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이 대한민국의 상생의 자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